나스닥은 눌림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12시 반 정도까지는 개장 변동성이 좀 이어질 수 있어요. 12시 반 정도까지는. 비트 30K 초반 간다. 와 근데 이제 말들이 나오긴 하네요. 슬슬 30K 간다, 40K 간다. 이게 원래 떨어질 때 좀 그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아 이제 슬슬 저점이 잡힐 수도 있겠다. 자 내려옵니다 여러분. 주봉상 155MA를 터치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155MA는 68.3K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패닉셀이 나오는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좀 체크를 하는 구간입니다. 자 중요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지를 받을 것인가 이탈될 것인가. 그 아래에 사실 여기 매물대가 64.3에서 57.3K 구간까지는요 현물 매수가 좀 유의미한 구간이긴 하죠. 이 8% 레인지인데 직전 매물에 대한 지지도 있고 좀 유의미한 구간이긴 합니다. 여기 구간이.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기준을 좀 지켰을 때 꼬리만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유의미한 구간이고 지금 당장은 이제 68K 좀 지키는지 좀 봐야겠죠. 눌리고 있으니까. 4시간 차트 다이버전스도 깨지겠네요. 여기서 이제 마감 1시간 남았는데 이 1시간 동안 좀 더 눌리면 68K 깨지면 깨지겠네요. 다이버전스 찢어지겠네요. 자 이제 미증시 유동성 개장됐으니까 지금 이제 패닉 나오는지 좀 체크하는 구간입니다. 패닉 나오는지 반등 나오는지. 비트는 패닉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라이브랑 좀 이게 특히나 멤버십에서도 말씀드렸죠. 패닉셀을 주의해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비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68K 깨지겠네. 이 패닉셀이 나왔던 이유 첫 번째는요. 이렇게 가격이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은 언제나 저점이 아니었고요. 그 구간에 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 진입을 했지만 이 비트파이넥스 숏포지션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비트파이넥스 숏포지션이 과도하게 누적이 됐을 때는 시장은 항상 공포의 심리, 극단적인 심리에 위치한 구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숏커버링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이어지는 추세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을 때마다. 현재도 그 국면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 끝날 때쯤 말씀드렸던 게 여기 구간에 있었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숏포지션 누적이 더 이어가. 아 그러면은 이 구간이 저점이 아니겠구나. 결국에는 패닉이 한번 나와야지만 얘가 이제 꺾이는 흐름으로 바뀌겠구나. 이게 좀 1차적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게 꺾일 때 어떻게 흐르냐면요. 이렇게 아랫꼬리죠. 아랫꼬리가 좀 깊게 말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닉이 한번 나와야지만 이 커버링 반등에 대한 의존도로 반등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심리가 죽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비파 숏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이 누적이 터지면은 변곡으로 자리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VOL인데요. 역사적으로 DVOL이 이 60% 이상 영역에 진입을 했을 때 시장은 강한 변곡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올라갔네요. 또 DVOL이 60 이상으로. 여기 구간에 있을 때는 시장이 좀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DVOL이 6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를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강한 변곡점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게 추세 반전이던 조정이던 단기적인 흐름이건 중장기 흐름이건 어쨌든 간에 변곡으로 잡혔었습니다. 지금 DVO의 이 변동성 지수가 60을 넘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단기적인 패닉셀이 나오면 거기가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변동성 지수는 올라갔고 앞으로 패닉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다만 그 패닉이 시장이 끝나는 패닉이 아니라요. 반등을 위한 패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등하기 위한 패닉이다. 차플림 68K 깨지면 어디까지 갈까요? 68K 깨지면요. 종가 기준으로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구간은 여기로 보고 있고요. 이 레인지인데요. 제가 여기 레인지를 왜 체크해 뒀냐면은 이 구간은 현물을 좀 담아봐도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체크를 해둔 거거든요. 그 구간이 64.3에서 57.3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는 이 레인지 폭이 너무 길기 때문에 현물로 좀 접근해 보면 나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도 다이렉트로 밀어버리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움직임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번 주에 받는 저점 좀 나올 것 같아요. 단기 저점 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주요 발표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했죠. 방금 전에 예측치보다는 올라갔고 이전치랑 예측치보다 올라갔네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자정 넘어서 졸트 발표가 할 수도 있겠네요. 원래 이게 미뤄졌는데 말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아요. 어제도 있다가 좀 미뤄졌거든요. 이게 중요하긴 해요. 이직 보고서가. 그러니까 지금 연준 자체가 고용이 무너져서 긴급적으로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국면으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스탠스 자체가. 이번에 FOMC 발표 때 스탠스를 좀 확인을 했는데요. 연준의 스탠스가 좀 어떤지. 경제는 좀 견조하고 인플레는 아직 높은데 고용은 둔화 조짐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앞으로의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고 가겠다. 이런 스탠스잖아요. 연준 자체가. 그래서 이번 주 고용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발표 데이터를 좀 보면은 그 프레임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금리 기대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보면 ADP는 약했고 많이 약했죠.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했으니까. 그리고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이 두 개만으로 봤을 때 연준이 당장 방향을 바꿀 정도의 그런 발표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딱 두 개인데요. 이제 자정에 혹시 이게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더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미뤄졌던 날짜가 있는지 아마 시간은 나오는데 어제도 이렇게 나왔다가 미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졸트 발표가 구인 건수가 얼마나 꺾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2시에 이 결과에 따라서 고용 데이터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NFP는 2월 11일로 밀렸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밀려가지고 이번 주에 고용 데이터는 반쪽짜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오늘 자정에 이 졸트 발표가 좀 있다라고 했을 때 크게 만약에 내려오고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이후에 NFP도 좀 약하고 임금까지 좀 둔화가 확인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연준이 추가로 좀 조정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좀 생기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고용이 또 예상보다 버티고 있고 임금도 또 끈적하고 연준이 그러면은 서두를 필요가 별로 없죠. 그래서 고용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이죠. 왜냐면 우리는 위험자산 시장은 원래 금리가 내려가야지만 호재성으로 보기 때문에 금리를 또 유지하는 스탠스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별로 매수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더리움 1300달러 갈 수 있을까요? 풀매수 자리 같은데 이더리움은요 지금이 지지 구간입니다. 2000달러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부정적인 움직임까지 가겠죠. 왜냐면 저점 영역이 많이 열리게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더리움 자체가요 여기 2000달러 이하로 마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구간이 지지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왜 생명선인가요? 라고 한다면요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눌리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도미넌스를 보면 이더리움 도미는 지지를 받고 있죠. 이더 도미가 이 직전에 되돌림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자금이 좀 빠지는 도미넌스가 빠지는 자금 분산 흐름이 좀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더리움 자체가 자금 분산이 먼저 나니까 가격 하락이 좀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긴 시간 동안 자금 이탈 먼저 발생했던 구간을 돌파를 하고 이후에 지금 리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돌파 추세에 대한. 그래서 여기 구간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또 아래 여기 구간이 직전에 좀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고 여기를 돌파하니까 또 가격 반응이 좀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이 도미넌스 자체가 수급 반응이 들어왔던 구간이니까 여기 아래 구간을 좀 지킨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급 반응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유의미한 방어 구간이다. 현재 구간이 좀 지켜줘야 하는 구간이고 비록 이제 단기 소음으로 꼬리가 빠지더라도 이 종가 이탈로는 나오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이 그렇게 됐을 때 이 수급 지지가 받으니까 단계적인 수급 되돌림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구간이 만약에 이탈이 되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눌리면서 추세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부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자체를 지켰을 경우에는요 이 이더리움 자체가 2700달러까지는 상승폭이 열렸어요. 항상 이 구간에 있을 때만 해도 이 2000달러 초반을 지켰을 때 이 심리적인 2000달러를 지켰을 때는 강하게 눌리는 하락이었던 조정이었건 간에 이 구간을 지켰을 때는 여기 영역까지 상방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근데 여기를 깼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방이 많이 크게 열리죠. 왜냐면 여기를 2000달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이 이어져서 왔었잖아요. 2000달러가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지지받았을 때는 2700달러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었고 지지를 못 받고 이탈됐을 때는 다 부정적인 흐름이 있었으니까 또 여기 구간이 급락을 했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패닉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더도 패닉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이 과거 때 흐름처럼 꼬리가 좀 깊게 빠지는 움직임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당장에 1300달러까지는 지금 당장 1300달러까지는 푹 한 번에 눌리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알트코인들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트 도미가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에서 이 도미가 빠지는 건요 보면 이더리움 도미랑 비트 도미가 빠질 거예요. 이렇게 같이 빠지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메이저급 자산들의 도미가 빠지는 거는 결국 이제 시장에 장기 투자자들이나 이 오래 홀딩했던 투자자들이 비트나 이더 이 메이저급 자산에서 자금이 빼는 거예요. 그 빼는 거를 어떻게 아냐라고 봤을 때 테더 도미넌스 올라가는 거 보면 알죠.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기타 알트코인들 시총 낮은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이거를 코인을 팔아서 테더화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테더화를 했을 때 비트 도미넌스가 이렇게 빠지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빠지면은 비트를 팔고 이더를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안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위험 자산 중에서도 메이저급 비트랑 이더를 팔고 있는 거고 이제 하이리스크 고위험 자산인 시총 낮은 알트코인들에게 자금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움직임이 언제 나오나요? 라고 했을 때 하락장에 나옵니다. 하락장으로 넘어갈 때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특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거든요. 알트코인 키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멤버십이랑 알파룸 인원분들한테는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잡으면 절대 보지 말라고. 잡으면 목 돌아가니까. 이게 비트코인 사이클 흐름인데요. 일반적으로 1년 하락하고 이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형성하는 데까지 1년 정도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최저점에서 다시 한번 역사적인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1060일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최고점에서 다시 최저점을 찍기까지 1년 정도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최저점에서 다시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1060일 정도 상승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날짜랑 기간적인 가격적인 부분 전부 다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여기부터 이제 이 사이클대로라면은 하락이 1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는 최근의 고점을 보시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 1060일 상승하고 떨어졌죠. 그래서 만약에 이 최고점에서 다시 한번 최저점을 형성하는 과정까지가 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겠죠. 10월 초 정도가.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반감기 메커니즘에 의한 사이클 장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누가 사이클 보냐, 사이클 그거 필요 없다, 누가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뭔 사이클이냐라고 하잖아요. 이때도 그렇고 항상 그 말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맞고 있죠. 불변의 법칙으로 맞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적으로도 맞고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 하락세가 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1년 정도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겠죠. 이제 여기서 바뀔 수도 있는 거겠죠. 무작정적으로 1년 정도 간다는 건 아니고 이 과거 사례는 무조건 1년 정도 갔으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1년 정도 하락할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디까지나 예측의 범위니까요. 근데 다만 예전에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간 적이 있으니까 기간적으로 내려가서 저점을 형성했을 때는 이 정도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정말 다르다면은 상승의 기간은 동일했지만 과거처럼 상승의 기간은 동일했지만 과거와 다르다면은 1년을 안 채우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항상 모르는 겁니다. 시장은 감히 예측을 할 수 없는 구간이니까. 트레이딩으로 이 시점에서 큰 돈을 벌었었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잃었습니다. 이때가 제 유튜브 채널 보면 영상에 남아있는데요. 15억 정도 손절을 이때 했었어요. 이때 이 루나테라 사태가 이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15억 정도를 손절을 했습니다. 현물을 좀 크게 손절을 했고 선물은 청산이 나갔고요. 제가 이때 그럼 공부를 많이 했었냐, 21년도부터 텔레그램 채널 운영한다 그러지 않았냐. 물론요,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여기서 불을 많이 쌓았죠, 이런 흐름에. 그래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완전히.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이때 손실을 봤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요,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을. 그래서 이때부터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을 12월부터 아마 몇 개월 하고 건강을 좀 심하게 잃어갖고 너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심하게 잃었어가지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구간에서부터 천천히 복구를 하면서 시장에 또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겪은 그 길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조급해하는 마음이랑 또 자만이 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벌면요, 사람이, 제가 느낀 건데요, 이거는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돈을 벌면 벌수록요, 자만이 하늘을 찔러요. 이게 운이 좋아서 이 시장이 잠깐 허락해서 돈을 벌게 해준 거다가 아니라 오로지 내 실력이니까 그렇게 됐구나라는 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벌었을 때 마인드 셋업을 잃었을 때는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내가 잃고 나니까 반성을 해.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었고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이 자동으로 돼요. 마인드 셋업이 자동으로 돼. 멘탈이 자동으로 회복이 돼요. 원래 인간은 다 회복 능력이 있어. 근데 내가 벌었을 때는 그게 안 돼요, 정작. 그래서 항상 벌었을 때 한 번 더 마인드 셋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 운이 좋았다, 잃지 않고 운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된 거구나, 오로지 내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그런 셋업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면 돼, 이 이후부터는. 그래서 아예 멘탈 자체를 바꿨어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이때는 제 텔레그램 채널 21년도부터 운영했던 채널 보시면 엄청 공격적이었거든요. 매매 투자 방식 자체도요. 그냥 채널에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박살이 나고 나서부터는요, 바뀐 거죠. 완전히 생각을 고쳐 먹은 거죠. 결국 여기서 들어와서, 시장을 들어와서 돈을 잃었고 공부를 하면서 배움을 가지면 돈을 좀 다시 원상 복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돈을 크게 벌었고, 그럼 뭐예요? 결국 뱉었고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자만에 빠지면요,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2번 다시 나는 물리지 않을 거야, 2번 다시. 그래서 알파룸 인원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손절 칼같이 하고 제가 3불 차이로 손절 스탑헌팅 당하고 올라가도 있잖아요.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게 그 스탑로스 자체도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매매 그 자체일 뿐이고 이 시장
자체라고 생각하고요. 매매 늘 항상 아쉽잖아요. 찔끔 먹어도 아쉽고 내가 익절해도 익절했다가 더 올라가도 아쉽고 손절하면 좀 더 아쉽은 거고. 그래서 항상 매매 아쉬우니까 손절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 기준을 지켰다라는 거가 돼서 저는 이제 물려있는 거 절대 못해요. 이런 구간에 물려서 내가 포지션이 물려있다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손절했으면 손절해버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지만 제가 겪은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전달할 뿐입니다. 여러분보다 잘나서가 아니라요. 조금 더 빠르게 겪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뿐입니다.